거기 보시면 지금부터는 안 푼 거 볼 거예요. 1번부터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안 푼 거 위주로 볼 겁니다. 일단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외화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일명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거래도 하지만 외국하고 뭐 수출을 하거나 수입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때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외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외화 관련된 거는 크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외환 차익, 그다음에 외환 차손. 요거는 아이고 화면이 또 꺼져 있었구나. 그래서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실제 주고받을 때. 그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할 때. 딱 요렇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거기 안에서 이제 이익 났느냐 손해 났느냐 요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여기 뭐냐 결산이라고 나왔을 때만 밑에 거 쓰는 거고요. 결산 아닐 때는 다 위에 거 쓰는 거예요. 라고 연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화 관련돼서는 요 계정 과목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우린 지금 결산할 거죠. 그러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산 때에는 밑에 것만. 그리고 왜 외화 같은 경우에는 이익하고 손실이 발생하죠? 외화는 계속 뭐예요?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외화를 샀느냐, 언제 외화를 파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근데 조만간은 외화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현재로서는 좋은 상황이 아닌지라 조만간은 외화 갖고 있으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 나오면 항상 세 줄로 끝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장기차입금, 부채. 거기 있어요. 장기차입금이라고. 그래서 장기차입금은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장부가액이 4,400만 원이었대요. 거기 적혀 있어요. 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외화는 4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1달러당 얼마가 됐대요? 1,200원. 그러면은 4,800.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4,400짜리가 4,8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오른 거죠. 근데 누가 올랐냐면 얘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부채의 증가 어느 변이세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 장기차입금 얼마 올랐다고요? 400. 그 다음에 미국계 올랐어요. 아메리칸 트랜스사.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부채가 오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냐면 부채는 빚이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올랐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 400. 그 다음에 부연 설명 한번 더 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풀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이냐 부채냐에 따라서 차대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산인지 부채인지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은 늘어나면 좋은 거고 부채는 늘어나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환율이 1,300원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 적정 환율은 1,100원이에요. 1,100원보다 올라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출하는 회사는 좋은데 수입하는 회사는 안 좋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환율 올라가는 상태에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죠. 대한민국 자체가. 그래서 안 좋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수출이 수입보다 커진 지 꽤 오래됐어요. 수입을 더 많이 한 지가. 그 다음에 여기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제가 번호 찝어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총 3문제예요. 7번하고 10번하고 20번. 요게 3개가 다 외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저는 거의 요 문제 나오면 3줄로 풀어요. 왜냐면 3줄이면 거의 답에 가까이 가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7번 단기 차입금은 부채, 그 다음에 원래는 990만원. 근데 거기 보시면 9,000달러 곱하기 얼마예요? 1,200원 하면은 1,08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결론은 90만원 늘어났죠? 그래서 부채의 뭐예요? 증가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 9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오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냐면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9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비용 증가, 부채 증가. 다음에 8번 아니고 8번이 아니죠. 10번.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 그래서 보시면은 장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1억 9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20만 달러 곱하기 850원 하시면 1억 7천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올라간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죠. 그래서 부채의 뭐요? 감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 2차, 그 다음에 부채 감소 국민은행. 그 다음에 우리 부채가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여기는 결산이니까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익 증가.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0번. 실제 20번처럼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외화 떨어져 갖고 그 외화가 갑자기 올라 버려 갖고 요건 떨어진 거긴 한데, 이거 반대로 한번 없어진 회사들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기 대여금이죠. 대여금은 자산.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요, 원래는 1,50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1,500만 원이었는데 거기 보시면 현금으로 현금이 아니죠. 1달러당 얼마로 바뀌었어요? 1,200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8,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은 960만 원. 그러면은
결론은 1,5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된 거죠? 960이 된 거죠. 그러면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 그래서 항상 회계하실 때에는 안 적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 대변에 적으면서 아 이거 자산의 감소야.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기본 중에 완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변했을 때는 아 요거는 뭐 수익 감소야, 비용 증가야, 자본 감소야, 부채 감소야, 자산 증가야. 요거를 꼭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자산이 줄어들면 나쁜 거죠. 그래서 외화 환산 보여 손실. 얼마 손해봤죠? 540만 원.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생겼었냐면은 예전에는요 대출 받을 때 지금처럼 하나로 안 받고 회사들이 외화로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때 그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대출을 받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환율이 2000년대 초였나? 1900년대 후반이었나? 그때 한 방에 확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빌리기는 2천만 원 빌렸는데 갚아야 되는 건 4천만 원 갚아야 돼. 이런 상황이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중에서 그렇게 대출 받았다가 돈 없어서 폐업한 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업이라는 게 운때도 좀 맞아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될런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거기에다 은행에서 또 권장했거든요. 네, 그 권장해갖고 한번 그렇게 했다가 난리 그런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오늘 아마 조금 못 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푼 거는 월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또 이제 그 뭐냐 나눠드렸던 거 가지고 결산 또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풀었고 그 다음에 2번 풀었죠. 그 다음에 몇 번 안 풀었죠? 3번 안 풀었죠. 그래서 3번 풀어볼 건데요. 3번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거 왜 나오냐면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오냐면 요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 B는 뭐예요? 비용. 요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거기 3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비용 처리. 그래서 비용 처리라고 했으니까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 B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대변에 미사용에다 밑줄 치세요. 미사용은 남은 겁니다. 우리 남은 거 언제 쓴다고요? 올해 남은 거 내년에 써야 되겠다. 맞죠? 그래서 처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남은 거는 자산 처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산으로 얼마 처리하시면 돼요? 12만 원. 자산의 증가. 그리고 남은 거는 올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거 아니니까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비용은. 올해 게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800번 때 소모품 B 12만 원. 비용 감소. 정리하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뭘로 처리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밑줄 치라고 한 게 뭐 비용 처리했냐, 자산 처리했냐, 부채 처리했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아까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따라서 차대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보험료 풀었을 때 2번하고 나머지 거하고 차대변이 달랐었잖아요. 얘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뭘로 처리했냐에 따라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뭘로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또 풀어보세요. 몇 번이냐면 13번. 그 다음에 21번. 두 문제밖에 없어요. 13번하고 21번 한번 또 풀어보세요. 됐습니다. 일단 1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구입 시에 비용 처리.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걸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비용 처리하는 거.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13번 보시면은 미사용 잔액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우리 미사용은 안 쓴 겁니다. 네. 그러면 안 쓴 거는 언제 써야 되죠? 내년에 써야 되죠. 그래서 내년 거 뭐라 그래요? 소모품. 왜냐면 내년 거는 자산부채 자본 중에 하나여야 돼요. 다음에 금액은 거기 보시면 얼마 남았대요? 20만원. 그래서 자산의 증가. 다음에 대변에 그리고 요거는 외우셔도 돼요. 차변이 소모품이면 대변은 소모품 B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변이 소모품이면 차변은 소모품 B입니다. 요거는 고정이에요. 양쪽이. 그래서 그거는 외워주셔도 지장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대변의 소모품 B 20만원 비용 감소.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 처리했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만원 남았다. 두 번째 줄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100만원이 얼마 된 거죠? 10만원 된 거죠. 그러면은 100만원이 10만원 되려면 얼마 줄어들어야 되죠? 90만원 줄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대변의 소모품 10만원 10만원이 아니고 90만원. 그래야 100만원이 10만원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1대2. 비율 계산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대2 더하면 3이죠. 그래서 더해서 나누신 다음에 곱하기 1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율 계산 헷갈리시면은 그 비율을 더하신 다음에 나눠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차변에 1이 사무직이잖아요. 그러면 800번대 소모품 B 30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소모품은 자산 감소. 그 다음에 500번대 소모품 B 60 요것도 비용의 증가.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까지 풀었고 4번 안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4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장기 차입금이랑 1년 이내. 그리고 죄송한데 여기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으로 할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 그 요 문제 풀 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게 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 나오면 요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이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세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왜냐면 이제 1년 이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 차입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의 감소, 우리 저축은행. 그 다음에 1년 이내가 될 때 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1,000만 원, 부채 증가, 여기도 우리.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문제 있어요. 그리고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디였더라? 17번 하고요. 22번. 그거 한번 또 해보세요. 일단은 17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하고 1년 내. 그래서 1년 이내가 되면 장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기의 뜻은 1년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가 아니니까 장기는 없어져라. 그래서 장기 차입금 300이 아니고 어디 갔냐? 1억 5천. 그래서 부채 감소.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거 꼭 거래처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화. 그 다음에 1년 넘던 게 1년 이나 되면은 뭐라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1억 5천. 부채 증가. 여기도 평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10년 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이랑 2012년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날짜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항상 2개 이상 나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다 하든가 하나만 하든가.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차변의 장기 차입금은 6천만 원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6천만 원만 1년 이내잖아요. 그래서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신한은행, 그 다음에 6천만 원만 몇 년 이내가 된 거죠? 1년 이내. 그걸 뭐라 그래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부채 증가, 여기도 신한. 결산 해봤는데 결산도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커말 공부하시면 얘가 커말계의 함수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할 만한데 뭔가 애매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